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이미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이제 아이디를 넣었어요. 아이디를 넣었는데 그 출력할 때 그 넘버, 이미지의 번호, 타이틀, 컨텐트, 그다음에 아이디, 그다음에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write date, hit 그 파일 name까지 전부 다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테이블에 그 데이터의 효율성 때문에 테이블을 분할시켜 놨다가 그 분할시켜놓은 연결해서 사용한 것을 조인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할 거는 조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이걸 이퀄 조인이라고 이해하고요. 이퀄 연산을 이용해서 조인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널인 것은 빼자라는 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오라클 조인 방법과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조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라클 조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시트를 한 개 여세요. 워크시트를 한 개 여도록 하겠습니다. 여세요. 열었죠? 지금부터 실습할 거는 조인에 대한 실습을 할 겁니다. 조인. 조인에 대한 실습을 할 거고요. 조인 실습. 실습을 할 거고요. 지금 가져오는 거는 이제 이미지 게시판에 상세 보기, 글 보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글 보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보여줄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번호를 쓰시겠죠. 번호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제목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용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작성자의 아이디 한번 보여주고, 아이디 전에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이름 가로열고 아이디 뭐 이렇게 보여주자. 이름 가로열고 아이디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해서 이름 가로열고 아이디 뭐 이렇게 보여주고, 물론 이럴 때는 이름 따로 아이디 따로 가져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따로따로 써드릴게요. 그 아이디를 먼저 쓸게요. 아이디를 먼저 가져오고 아이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가져오는 걸 하시죠. 이메일 이메일도 가져오고요. 이메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작성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 뭐 이렇게 해서 파일명, 전 파일명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면 데이터가 어디 있냐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이게 번호는 이미지, 번호, 제목, 내용 아이디,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그 다음에 파일명 이런 것들은 그 이미지 테이블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이름, 이메일은 그 멤버 테이블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이런 거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돼요. 이런 것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인. 실제적으로 조인은 꼭 아셔야 돼요. 업무에서 엄청 많이 쓰여요. 실제적으로 조인을 할 때는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조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꼭 알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그냥 셀렉트, 소문자로 다 쓸게요. 셀렉트. 가져오려는 거 다 씁니다. 넘버, 콤마, 제목, 콤마, 내용, 컨텐트, 콤마, 아이디, 콤마, 네임, 이름이니까 네임, 콤마, 이메일, 콤마, 작성일, write date, 콤마, 파일 네임 해가지고 가져오려는 컬럼들이 물론 테이블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테이블 안에 다 있어야 되고요.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접속해서 이거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부문창으로 만들어서 열어놓으시고요. 이미지 이렇게 플러스 앞에 플러스 열면 이렇게 컬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멤버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컬럼들이 나오죠. 여기서 찾아가지고 전부 다 매칭되는 것을 다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막 친 걸로 보이시는데 실제로 막 친 게 아니라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의 이름을 그대로 친 거다. 이게 맨 처음에는 연습이 잘 안 되고 머릿속에 없으실 거니까, 없으시면 저렇게 이제 플러스로 확장을 시켜 놓고 거기에 맞는 컬럼들을 다 치시면 됩니다. 자, 셀렉트 쳤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from이라는 키워드죠. 여기다 from이라고 쓰세요. from이라고 씁니다. from이라고 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테이블 몇 개를 뒤져요? 두 개를 뒤져요. 아시겠죠? 테이블 두 개를 뒤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멤버 테이블 뒤지고 콤마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테이블을 뒤져요. 그 멤버나 이미지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프롬 뒤에 나오는 이제 그 테이블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콤마를 이용해서 뒤지려고 하는 모든 테이블을 다 써놓는다. 콤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한 개면 콤마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지라고만 쓰는데 그 안에 멤버가 또 붙이면 콤마 멤버, 만약 게시판이 또 있어야 되면 콤마 보드,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쓴다. 아시겠죠? 몇 개가 나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웨어 조건인데, 웨어.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이제 n 곱하기 n의 데이터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디네이터 곱이라고, 조건을 안 주면 카디네이터 곱에 해당이 되는 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니까 콤마 세미콜론 찍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물론 이제 여기 알리어스에 그 좀 이상한 컬럼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밸리드네요. 라이트 데이트, 라이터 데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데이트인데, 라이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약간 애매모호한, 엠블라이스, 뭐 디파인 정의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뭐 이 정도에서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애매모호한 게 아이디거든요. 아이디 제거해 볼게요. 제거하시고 실행해 보면 이제 n 곱하기 n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두 개인데, 여기 이미지 두 개에 2 곱하기 1에서 이영환이가 이미지하고 쫑이도 했고 홍길동이가 이미지하고 쫑이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런 걸 카디네이터 곱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처리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이제 살려놓을게요. 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웨어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 조건을 쓰는데 이꼴 조건이 이꼴이 들어간 조건에 맞는 조인이다. 그래서 이꼴 조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같아야 되는데 뭐가 같냐면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가 같다.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가 같다. 이해되시겠죠? 프라이머리 키는 어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냐면 그 멤버에 있는 아이디죠. 아이디의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니까 아이디 이꼬로 이미지에 있는 아이디 세미콜론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가 무슨 아이디인지, 이 아이디가 무슨 아이디인지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오류가, 여기 실행해 보시면 그래서 나오는 오류가 이런 오류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ambiguously defined, 애매모호한 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어디에 있는 아이디인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멤버에 있는 아이디, 이미지에 있는 아이디, 그럼 멤버.id, 이미지.i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길잖아요. 아시겠죠? 기니까 여기에 프롬이 먼저 온다. 그래서 프롬 뒤에 탐색을 하시게 되면 프롬 뒤에 먼저 얘를 탐색하게 되니까 여기다 m이라고 쓴다. 그럼 멤버 대신에 알리어스로 m 이라고 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m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멤버라고 쓰지 않고 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도 i. 다행히 이제 맨 앞 글자가 좀 틀려서 더 짧게 쓸 수 있어요. i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 ambiguously라고 했던 게 id예요. id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되시겠죠? 하는 거라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을 줘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아이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로 있는데 이 아이디는 멤버에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멤버에 있는 걸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이미지에 있는 걸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포린키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이미지 안에 있는 아이디. 되시겠죠? 그 아이디랑 맞는 멤버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미지의 아이디라고 i.id라고 써주면 요거는 이미지 안에 있는 아이디를 의미한다. 되시겠죠? 이미지 안에 있는 아이디를 의미하게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웨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머리 키, 멤버의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 이꼬로 포린 키. 이미지 아이디, 그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매칭을 시켜서 조인을 시켜서 가져와 주세요. 이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널 처리는 안 돼 있어요.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가 널은 못 집어넣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떤 놈은 이제 객체점 id라고 쓰고 어떤 놈은 그냥 쓰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형식이 전혀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얘를 전부 다 맞춰준다. 전부 다 맞춰줘서 이 넘버는 이미지에 있는 넘버고요. 이미지에 있는 넘버고, 얘는 타이틀도 이미지에 있는 타이틀이고, 얘는 컨텐츠죠. 이미지에 있는 컨텐츠고, 네임은 멤버에 있는 네임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멤버에 있는 이메일이고, 그 라이트 데이트는 이미지의 라이트 데이트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이미지의 파일 네임이다 라고 형식을 맞춰주는 거죠. 올 전부 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상해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에 맞춰서 요즘 그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맨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닌데,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게 좀 이렇게 그 형식에 안 맞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눈에 거슬려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형식을 전부 다 맞춰줘서 전부 다 써놓는다. 실제적으로는 안 써놓으셔도 돼요.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만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컬럼 이름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이름들은 구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얘는 이미지 테이블에 있는 뭐 넘버고, 이미지 테이블은 타이틀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아이디만 뻘쭘하게 쓰기는 그래서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저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이제 넘버 1번은 테스트가 썼어요. 이름이 홍길동이고요. 이메일이 이렇게 돼요. 홍길동 맞죠? 홍길동의 정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종이고, 귀여운 종이고,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이미지를 올렸고요. 이름은 이용환이고, 이메일도 맞죠? 이메일 정보가 잘 맞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조인을 엄청 많이 사용한다. 이런 조인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조인의 종류는 이꼴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 이꼴로 포린 키라고 지정을 해서 이런 걸 제 이퀄스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이 이퀄스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퀄스 조인 중에서 널은 포함하지 않아요. 널은 조인하는데 빼요. 아시겠죠? 이런 널을 빼는 것을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너 조인, 이퀄스 조인 중에 이너 조인 이라고 얘기합니다. 널도 포함시키는 거는 이제 그 익스터널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스터널 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조인들을 잘 사용해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표현한 방식은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다고 다른 DB에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쿼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 안시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시 쿼리, 안시 표준화를 이용한 이제 코드, 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스탠다드하게 이제 무엇인가 만들어서 사용되는 이제 표현 방식을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솔루션 회사 같은 데 가시려는 분들은 이런 DB 쿼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런 이제 오라클 쿼리만 아는 것은 그냥 SI 업체면 실행만 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거든요. 실행만 되면 돼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MySQL이나 이런 것을 하시게 다른 DB를 쓰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고요. 어차피 테스팅할 때는 내 맘대로 그 DB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끔 이제 그 MySQL 깔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코딩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 게 아니라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충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글링 하면 다 나오고, 저희 카페에도 그 마리아DB를 이용한 이제 그 쿼리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다른 DB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안시 코드, 안시 표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막 뭐라 그래요. 어디서? 솔루션 회사에서. 그쪽은 DB 처리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오라클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오라클 쿼리도 이제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어서 쓰셔야 되겠지만, 오라클 쿼리 말고도 이제 저희가 좀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게
사용해서 쓰시는 것들이 이제 그 레프트 조인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셀렉트 쓸게요. 셀렉트 쓰시고요. 여기 내용 그대로 이렇게 긁을게요. 긁어서 옥사에서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자, 프롬 다음에 프롬 쓰시고요. 멤버 뭐 M 쓸 거예요. 멤버 M 작성을 하시고요. 그 실제적으로 프롬 다음에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원본 데이터가 뭐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멤버가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보여주려는 데이터는 원래 이미지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이미지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거기에 매칭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게 멤버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멤버예요. 그럼 테이블을 두 개를 놓으면 여기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포지션을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해야 될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요. 얘가 참조하려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쓰는 거죠. 원본 데이터 쪽이 이미지 데이터고요. 참조하려는 데이터가 이제 그 멤버 데이터예요. 그 원본 데이터가 왼쪽에 놓여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놓여 있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하는 것을 레프트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레프트 조인. 되셨나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있는 건 이미지를 먼저 써요. 그래서 이미지 씁니다. 이미지 뭐 M 쓰시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라고 M이라고 쓰시고요. 프롬에 M이라고만 쓰시고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이니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레프트 조인이 있어요. 레프트 조인은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이라고 사용하시고요. 조인입니다. 조인의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 멤버 이게 이미지가 M이 아니라 I죠. I 이미지는 I. 멤버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어요. 멤버 테이블이 같은 거. 이게 너무 뭐가 안 맞네. 멤버 테이블에 이게 M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equals를 쓰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는 using을 써서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요. 그 ID에 해당되는 게 서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미지의 ID와 멤버의 ID가 서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세미콜론 한번 찍어볼게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시면 오류가 났어요. 자, 이렇게 유징을 쓰는 것 대신에 on 써가지고요.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 i의 이미지 아이디와 m의 아이디가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더 바이 디센딩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끄집어 가지고 오셨으면 뭐 여기 실제적으로 오더 바이는 오더 바이 뭐 넘버로 디센딩 하자 DESC 정도의 셀렉트 문장을 주시면 되겠죠. 그 넘버 부분은 여기 이제 뭐 i의 넘버다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시면 되네요. i의 넘버를 가지고 정렬을 하자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넘버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버라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i의 넘버다 뭐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꺼내 가지고 조인을 하시고요. 조인한 데이터 꺼내 가지고 와서 이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많다, 오라클에서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안시코인 조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게 원본 데이터인 거죠. 오더바이에서 가져온 게 원본 데이터.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는 로우를 붙인다. 로우를 붙이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3번. 1번부터 10번까지 가져오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안시 조인은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 만들었고요. 한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거는 전부 다 오라클을 이용한 조인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 조인을 할 건데 되게 쉬워요. 그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테이블이 두 개면 두 개를 콤마 찍어서 하시고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세 개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가 세 개의 관계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 개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관계가 됐든 뭐 이렇게 어쨌든 파란색으로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됐든 관계가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프라이머리 키 이쪽이 프라이머리 키다, 이쪽이 포린 키다 이렇게 돼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 거로 포린 키를 해주시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엔드 연산을 쓰는 거예요. 엔드 연산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쓰셔서 작성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한 개를 더 해보시면, 이 그레이드하고 멤버가 또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 관계에 있죠. 저희가 그레이드와 멤버가 여기 이제 그레이드 넘버와 멤버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그레이드 넘버도 필요하고, 그레이드 넘버는 사실 처리할 때 필요한 거라서 프로그램 안에 처리할 때 필요하고요. 그레이드 네임이 필요해요. 그 아이디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연락처, 그 다음에 이 그레이드 넘버, 그러면 그레이드 네임 이런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뭘 가져올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회원 정보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출력할 때 회원 정보라 그러면 그 아이디 비밀번호는 필요 없겠죠. 이름이 필요하고 연락처 뭐 TEL 연락처가 필요하고 이 사람의 등급과 등급 번호와 연락처 등급 번호와 그 다음에 등급명이 필요하다. 등급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아이디 이름 연락처 등급 번호는 멤버 테이블에 있고요. 등급명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열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거 조인해서 사용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나요? 자, 셀렉트 가져오니까 가져오자. 출력해보자. 셀렉트 쓰셔야 되겠죠? 셀렉트. 그 다음에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 쓰면 되고, 네임, 그 다음에 연락처 TEL 쓰면 되고, 그레이드 넘버,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프롬 쓰시고요. 프롬 쓰시고, 이제 그 멤버 테이블도 뒤져봐야 되고, 그러면 그레이드 테이블도 뒤져봐야 돼요. 데이터가 여기에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웨어 문장을 주세요. 웨어 프라이머리 키 이꼬로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가 그레이드의 아이디 이꼬로 멤버의 아이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작성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가 요 아이디가 어디에 있는 그레이드 여기 아이디가 아니라 그레이드 넘버 등급 번호니까 뭐 그레이드 넘버, 그 다음에 이쪽에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와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얘가 지금 그레이드 넘버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여기 계속 멤버나 그레이드를 길게 쓰셔야 되죠. 길게 쓰셔야 되니까 alias를 쓴다. 그래서 from 뒤에 멤버를 m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g라고 쓸게요. 다음부터 아시겠죠? 쓸게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라고 쓰면 이게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g, 이거는 m 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 뒤에부터 여기 from 건너간 뒤에부터, 여기 from이 맨 처음이에요. 들어가는 게 이쪽에 from 부분이 맨 처음에 탐색이 돼요.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m이나 g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도 m이나 g, 여기도 m이나 g로 쓰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중복이 되는 거는 그레이드 넘버가 중복이 됩니다. 요게 지금 애매모호한 컬럼이 되는 거예요. 보여줄게. 그래서 여기에 멤버의 아이디, 그 다음에 멤버의 네임, 멤버의 연락처,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 그 다음에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네임에서 가져와라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져올 테이블을 전부 다 나열하고요. 여기 맨 위에다가는 가져올 컬럼을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져올 데이터 컬럼 나열을 하는 거죠. 전체 나열을 하시면 되고, 프롬 뒤에 가져와야 될 가져올 테이블 나열을 한 거죠. 나열을 하시고, 요게 이제 조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인 조건을 써서 이제 같은 거
primary key고 foreign key 이렇게 지정한다. 조인 조건은 PK 이꼬르 FK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FK라고 지정을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제 PK 이꼬르 foreign key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십니다. 보통 이제 프레임워킹이 아니더라도 유니크한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쉽죠. 이거는 테이블이 2개이니까 조인 조건이 1개. 만약에 테이블이 3개면 조인 조건이 2개. 그 테이블이 4개면 조인 조건이 3개. 아시겠죠? 마이너스 1개에 해당되는 것을 AND로 묶는다. AND로 엮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전부 다 맞아야 맞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테스트는 1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그레이드 넘버 1번이고 일반 회원이에요. 맞죠? 일반 회원. 그 다음에 어드민은 9번이고요.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테이블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짬뽕을 해서 엮어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됐죠?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조인이라고 하고요. 조인은 그 회사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2개씩 조인하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주 껌값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3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조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것만 해도 뭐 사진, 그다음에 사이즈,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 개라면은 이제 그러고 가격에 해당되는 것도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실무에서는 조인을 엄청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중복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분할시켜 놓거든요. 각각의 데이터를 테이블에다가. 그래서 이제 분할시켜 놓으면 그거를 이제 다시 가져올 때는 연결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거기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조인을 많이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